안녕하십니까. 생활건강 토크쇼 어느덧 두 번째 시간. 날이 많이 선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의 내용은 노노케어라고 하는 노년의 생활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젊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어가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 건강관리, 즉 나의 노후에 대한 책임의 건강, 즉 스스로가 책임진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노케어 캠페인,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 오늘도 참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이순희 작가님. 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제가 얼굴을 봐서는 제가 사실 뭐 잘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활동하신 그 연령이라는 게 참 대단하더군요. 책을 내시고 또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순희 작가입니다. 네. 제가 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오직 나만의 꿈의 명작을 그리자. 자, 참 제목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 같은데 좀 말씀하시죠. 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꿈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이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꿈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나이에 상관없이. 네. 네. 그래서 오늘 참 그 주제에 우리가 노노케어를 위한 우리 이순희 작가님의 책에서 썼던 내용과 함께 그 꿈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오늘도 같이 한번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을 네. 같이 한번 잘 풀어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오늘 참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 몬테소리, 우리나라에 80년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초석을 다지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규 교수님을 모셨는데 좀 자신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문테소리 연구소의 이정규 교수입니다. 제가 1984년에 몬테소리 어린이들 가르치는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이후에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해마다 그 자격증을 따라 외국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 1993년부터 덕성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군요. 네. 그런데 뭐 그러면 책을 또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몬테소리 교육 이론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책 외에도 뭐 여러 권을 또 저술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노노케어라고 하는 노년의 이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좀 함께 실제로 옮기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 예로 좀 어디에서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저는 이제 집에서도 가끔 제 건강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든 그 질병이 감소되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지금 뭐 어느 곳에 나와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 직접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한 예로 한 가지만 어디에 나가서 어떤 강의를 하셨죠? 그 치매의 날 행사 때에 제가 몬테소리 교구를 가지고 치매 노인들을 위한 그 치료법으로 그런 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젊은이도 있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노년의
자신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건강 관계. 우리가 이제 생활 건강 토크쇼가 되니까 네.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봉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도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뭐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고 또 그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가 마련이 없다 보니까 서울 파고다 공원의 현실, 이런 현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네.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을 모신 이유도 진정 많은 분들에게 노후의 생활 건강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이 한마디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예, 잘 자야 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겠지만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몇 가지 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듣기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혹시 우리 이순희 작가님께서 그동안에 지금 뭐 제가 듣기에는 오늘 이 자리도 참 너무나도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제가 이제 이순희 작가님을 모셨는데 또 이순희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교수님 또 이렇게 네. 만나게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아니 연세가 이렇게 많이 안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교수님이 옆에서 깔깔 놀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무 좀 많이 봤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그러면서 두 중학교 분이 동창입니다. 참,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분이시군요. 네네. 그 중학교 동창을 지내신 지가 지금 그럼 거의 뭐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까? 아유, 그러면 벌써 어느덧 예. 55년 지났네요. 야, 어떻게 몇 년이요? 55년 지났네요. 와, 제가 산수가 좀 늦어가지고 야 55년 그러면 제가 오늘 잘 모셨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대충 나이 연세가 몇이라는 감을 잡을 텐데 저도 60 중반입니다 이제. 근데 저보다도 한참 연배시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 저보고 그 나이 안 봐요. 아니 저도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예. 야, 그 비결이 뭐예요? 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아 예. 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아까 이 교수님은 잠깐 뭐 그 긍정 마인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베타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죠. 네. 주름도 없애주고 노화도 방지하고 굉장히 젊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면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그 행복한 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교수님 나오신 감사합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약간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이수임 작가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도 주변에 참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고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전에 제가 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노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전에는 치매 얘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없었죠. 근데 갑자기 요즘에 치매에 대해서 가정마다 걱정하고 있어요. 예, 예. 무슨 예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모든 문제는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아까 치매도였지만 또 어느 중풍. 분이 뭐 중풍으로 중풍. 고생하시는 분이 또 주변에 누구 한 분이 계시다고 제가 예, 예, 들었거든요. 중풍, 예, 네. 중풍도 아주 맞아요. 지금 노인분들이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치매와 중풍이 아닌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스라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경찰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꼭 꿀팁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강의하고 많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의 즉 상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뇌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뇌 세포는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두뇌 세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바로 피예요. 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머리를 무엇이 잘 돼야 할까요? 혈액순환이 네. 잘 되죠.
그럼 그 피는 깨끗한 피가 가야 돼요? 아니면 탁한 피가 가야 돼요? 아, 깨끗한 피죠. 그 깨끗한 피가 가는 거는 깨끗한 피를 내 수혈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내 몸이 만들어야 할까요? 스스로 만들어야지. 그거를 만들 때는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피를 만드는 것도 나라면 그 만들어 돌리는 것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과연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깨끗한 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적어도 피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평생이 어떤 이는 나이 50에 암으로 죽잖아요. 네. 또 어떤 이는 100이라는 연세가 또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적어도 벽에다가 뭘 바르지 말아야 되죠? 또. 맞아요. 벽에 그건 바르지 말아야지. 예, 맞아요. 그것 또한 일종의 치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좀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 혈액순환이 관건이요. 그 깨끗한 피를 만드는 내 몸이 관건이고 또 그 깨끗한 피를 만드는 재료를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소화, 대변, 소변 등등의 일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치매를 오늘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 저는 찬송가라는 가사를 그거를 한 20개를 적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네. 이수희 작가님도 제가 알기에도 네.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찬송가를 20개의 곡을 적어놓고 눈을 감고 오늘은 뭘 불러야 되겠다 해서 불러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단어도 괜찮아요. 동물의 이름도 괜찮고 적어도 2, 3, 40개를 적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외워가십시오. 네. 근데 내가 외우고 있는 20개 가운데 5개가 생각이 안 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체크해 나가시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깨끗한 피가 머리로 획신이 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오늘 다 말씀 나눌 수는 없고 우선 그렇게 해서 나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내 기억의 점검은 이렇게 해나가자. 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그 문제에 대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 혹시 뭐 중풍을 주변에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중풍으로? 92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 전에 저희 어머니는 발목 펌프라는 걸 좀 가르쳐 드렸어요. 아, 발목치기. 예. 예. 근데 똑바로 누워가지고 발 밑에다가 그 맥주병 2개를 바닥을 뭐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 해서 오른쪽 발부터 검지를 살짝 들고 놨다가 살짝 놓고 이걸 말씀 드리게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모님이 내과 전문입니다. 야, 어쩐지.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해서 네. 그걸 지금도 저도 실천을 하고 있고 네, 목사님도 네. 실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심장을 2계단 그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손은 제2의 뇌.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뇌에 관계된 치매와 중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쉽고 편한 생활 속의 방법은 발목 펌프, 네. 발목치기. 네. 너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는 굉장히 네. 효과적입니다.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한 책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발목치기, 발목 펌프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 운동 시간이라는 걸 또 한번 가질 거예요. 네.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을까? 그때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네. 중풍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신 대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예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네. 지구도 지금 엘니뇨, 라니뇨, 기후 이상 변화에 의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이 비로, 폭염으로 네. 그 높은 산에 있는 뭐가 녹는다 그러죠? 만년설은 이런 그렇죠. 거. 빙하.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유승희 작가님 마음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도 마찬가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예, 이 아름다운 자연. 네. 예, 자, 오늘 자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중풍에 대한 예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는데 중풍이라는 것도 적어도 오게 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약 10년 전, 5년 전부터 예고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예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간단히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간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송곳으로 찌르듯 머리가 한 장소만 지속적으로 거기에 찌르듯이 아파요. 근데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혈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뒷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러니까 뒷목을 붙잡고 늘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걸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걸을 때 나는 잘 걸어야지 라고 신경 쓰고 걷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고 걷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돌뿌리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예고입니다.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아주 심각한 것은 아주 중풍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몸 반쪽이 힘이 풀리는 거예요. 맥이 풀린다 그러죠. 그래서 내 몸 반쪽이 힘이 없다. 내 몸 반쪽이 저리다. 내 몸 반쪽이 무겁다. 내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이 중풍을 알려주는 심각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흔히 상대방이 보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전에는 그런 뭐가 없었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식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식사가 흘려요. 잠을 자는데 전에 있지 않던 한 곳으로 침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식구들이 같이 봐야 할 것은 나는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들어요. 어유하다.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어라고 듣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예고 증상이 있는데 아무튼 중풍 또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일러드린 대로 내가 평상 혈압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두뇌의 압력, 피의 깨끗함은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 운동 같이 해야 되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교수님도 이제 좀 연세가 좀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합시다. 뭐 치장년이 너무 좋다. 일은 하나라고 그래요. 마음은 한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치장년 되시는 분들이 주변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 두 분 같이 이렇게 열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주변과 많은 사람들 함께 얘기하는데 고민거리가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젊은 사람 앞에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서 혹시 냄새가 나지 않나 또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그런 뭐 비듬이 떨어진다든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것은 이제 노인 냄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 냄새. 그렇죠. 그 노인 냄새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어른분들이 바로 그 이제 전립선이라든가 전립선도 여자분들에게는 요실금이라든가 이번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까지 그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는 가운데 바로 전립선의 문제와 요실금의 문제와 특히 노인 그 냄새에 대한 것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표현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표현될 때 노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노인 냄새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좀 달리 표현하면 호르몬 부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뒤로 하더라도 노인 냄새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충분한 물을 잡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게 뭐죠? 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노인분들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아니. 않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식사량은 많이 먹어야 좋아요. 부족한 듯 먹어야 좋아요. 부족한 들. 말은 잘해요. 근데 그러면 식탐을 못 버려요. 네, 맞아요. 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아무도 식탐을 못 버리더라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많이 먹어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잘 먹은 귀신. 그런 얘기 옛날이잖아요. 그게 못 먹던 시절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잡수면 그만큼 우리 몸에 해결을 못하니까 그것이 산화 부편이 변이 돼서 그것이 바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간에 문제가 나도 그렇고 피부가 다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로를 심하게 하지 말고 피부에 땀구멍을 열어주고 땀을 충분히 흘리고 물을 충분히 잡수셔가지고 소변으로 많은 부분의 독소를 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해보면서 한 달, 두 달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가운데 가까운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좀 우리나라도 정말 고령화인데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네.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을 때 정말 노인들이 가장 염려하고 나의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독사라는 것이 지금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좀 많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어느 노인분과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나의 노후를 이렇게는 적어도 하지 않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죠. 두 분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짧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고독사의 문제를 어떻게 이 사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노인들이 말이죠. 마음가짐을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당신은 오직 한 사람, 가장 소중한 목숨임을 기억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그렇죠. 좀 의미 있게 좀 만들어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가 얻고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고, 맞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소중한 그 목숨임을 기억하면, 그건 고독사가 그래요. 될수 여기 있어요.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랑의 작품이 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내 삶에 참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이야 저분은 내가 알기에는 연세가 70이 넘은 사람인데도 네. 저 열정, 저 도전, 저 비전은 내가 좀 배울 만하다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교수님은 나머지 열정을 그렇게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작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많은 분들이 네. 연세가 드시면은 자꾸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고, 새로운 일도 좀 찾아서 하고, 그렇죠. 마음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행복은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뵈니까 네. 이 작가님이 그 웃음의 네. 또 그리고 좀 그 열정에 대한 책을 예. 이렇게 앞으로 지금 세 번째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세 번째. 이야, 그 제목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책은 네. 글로 쓰면 이루어지는 그 소망에 대한 세 번째 나만의 책은요? 드림 리스트고 세 번째 책은 오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로 예. 지금 제가 좀 기대하겠고요. 네네네. 앞으로도 그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노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 평상시의 생활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또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기대를 좀 하게끔 해야 돼요. 네네네. 다음 시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좀 마무리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 좀 이 작가님이 생각할 때 고독사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어요? 고독사는 이제 자기 혼자 고민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하니까.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절대 고독사는 무슨 말인지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는 행복과 건강과 희망은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줘야 할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되고 예. 그 한 사람부터 끝날 수도 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는 평상시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가서 뭐 그때 찾으면 너무 늦죠. 그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필요한 꼭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없기에 나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방법으로 그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찾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고독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우리 이 교수님께서 고독사의 문제를 이 사회가 어떻게 안고 가야 할까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내 스스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찾으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나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요새 하기 시작을 해서 요리에 푹 빠져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취미 하나쯤은 스스로 찾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알겠어요. 합니다. 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전해야 될 것은 많은데 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현대의 누구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참 그 도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꼭 해야 될 네. 필요와 이유는 있다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끝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수, 강물 흐르듯 세월은 빨리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시간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나이 먹어갈 때 당신도 나이 먹어가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감사하며 이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사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는 방법도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지혜를 우리가 힘 닿는 사람들이 먼저 함께 이뤄가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대한민국 건강발전소에서는 그 문제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생활건강 토크쇼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특히 오늘의 주제처럼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으로 기대해